아버진 이제 바보야. 이 집도, 돈도, 이제 내 거라고. 갑자기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강도연은 창가로 다가갔다. 53살 장남이 전화기를 들고 마당을 거닐며 웃고 있었다.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듣는 아들의 본심이었다. 아버지는 과연 언제까지 이 잔인한 진실을 견딜 수 있을까? 아침 6시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조용한 집, 들끓는 눈빛, 가을 햇살이 마당 한 구석에 들이운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죠. 76이 된 지금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은퇴한 지 10년 이 시골집에서 혼자 지낸 시간도 어느덧 그만큼 흘렀네요. 아버지, 약 드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장남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53살의 현우는 요즘 부쩍 자주 찾아오곤 했죠. 특히 도연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로는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약? 아, 그래. 먹었지. 도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약은 화분 밑에 숨겨뒀죠. 의사가 처방한 약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웠고 무엇보다 머리가 멀쩡한데 굳이 약을 먹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면서요? 병원에서 그러던데. 현우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도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왔다 간 것도 기억 안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나? 도연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현우가 서재를 뒤지다 나간 걸 똑똑히 봤지만 모른 척했죠. 서랍 속 서류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금고 주변에는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자주 와서 돌봐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난 아직 멀쩡해. 안채에 젊은 친구도 하나 들어와 있고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채 새빵 사는 청년이야 뭘 알겠어요. 택배 일한다는 애가. 현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끈적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말이죠. 도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치매라고? 어쩌면 잘된 걸지도 모르겠네. 도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순간 움찔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도연은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건 2달 전이었죠. 병원에서는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도연은 자신의 머리가 너무나 맑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또렷했죠. 사람들의 표정, 숨겨진 의도, 거짓말의 냄새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한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건강관리도 해주실 분인데. 필요 없다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이금순 씨라고 경력도 오래되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현우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듯 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된 건.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자신이 못 봤던 걸까요? 마당에서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죠.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야 겨울을 날 수 있듯이 자신도 이제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현우야, 내 아버지. 너는 아직도 날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버지시죠. 그래. 그럼 됐어.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죠. 이 아이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로 말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쉬세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현우가 나간 후 도연은 다시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저 나무도 곧 모든 잎을 떨어뜨리겠죠.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날 겁니다. 그날 밤 도연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일기를 쓴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꼭 기록해야 할 것들이 있었죠. 오늘 현우가 한 말, 그의 표정, 서재를 뒤진 흔적들,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치매라고 믿는구나. 좋아. 그럼 끝까지 그렇게 믿게 해주지. 도연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늙은 표범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이었죠.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기 이전, 도장 꼭 챙길 것 H. 도연은 메모지를 떼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필체가 낯설었죠. 분명 현우의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H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도연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인감 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말입니다. 도연은 차분히 다른 서랍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집문서, 각종 증명서들의 위치도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이 자식들, 벌써 움직였군.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죠.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빨리 본색을 드러내준 게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안채에서 나온 지우가 인사를 했습니다. 30살의 청년은 새벽부터 택배 상하차 일을 나가는 중이었죠. 도연은 지우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청년은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그래. 일 나가나? 네,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 해서요. 아침 드셨어요? 아직? 자네나 뭐 좀 먹고 가게.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어제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서성거리던데요. 혹시 아는 분들이신가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멍한 표정으로 바꿨죠. 낯선 사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 청년이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현우가 데려온 사람들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오전 10시쯤 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금순 씨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15년이나 되신 분이죠. 이금순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것을 느꼈죠. 현우와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도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난 도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도연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이금순 씨가 하루에 몇 시간씩만 와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내가 언제 허락했어? 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제 이름을 헷갈리셨고, 도연은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현우의 이름을 헷갈린 적이 없었죠. 다만 일부러 현수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치매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 마음대로 해라. 도연은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이금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금순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마루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냉장고를 열고 닫을 때마다, 싱크대 서랍을 뒤질 때마다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뭘 찾으시오? 아, 아니에요. 그냥 주방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금순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죠. 대신 일부러 전화기를 거꾸로 들고 통화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누구더라? 이름이 뭐였지? 현우가 재빨리 다가와 전화기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아버지, 전화기를 거꾸로 드셨어요. 그랬나? 이상하네.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와 이금순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아마 역시 치매가 맞다고 확신하는 눈빛이었을 겁니다. 오후가 되자 이금순이 약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무슨 약인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약이래요. 도연은 약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과는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죠.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금순이 돌아서자마자 손수건에 뱉어냈죠. 저녁 무렵 도연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냉장고 메모, 사라진 도장, 이금순의 수상한 행동, 바뀐 약의 색깔까지 모든 걸 상세히 적었죠. 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장을 훔쳐간 건 분명 등기 이전을 위해서겠지. 약도 바꿔치기 한 것 같은데 무슨 약인지는 확인해 봐야겠다. 밤이 되자 도연은 서재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안채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지우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그 청년이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서성거렸다고. 도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죠. 대문 근처 담장 아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넘으려다 실패한 듯한 자국이었죠. 할아버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지우가 서 있었죠. 이 시간에 밖에 나와 계시면 위험해요.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네. 요즘 좀 이상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낯선 차가 집 앞에 한참 서 있다가 갔어요. 도연은 지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은 순수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적어도 현우나 이금순과는 달랐습니다. 자네는 이 집에 산 지 얼마나 됐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6달째예요. 할아버지가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죠. 이 청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어쩌면 뜻밖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놈들이 다음에는 무슨 수를 쓸까?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죠.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긴장감 있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좋아, 끝까지 해보자. 누가 이기나?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연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금순이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기 전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었죠. 그때 안채에서 나온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네요. 응, 오늘은 물량이 적어서.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그 요양보호사분 말인데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물뿌리개를 들었죠. 뭐가 이상한데? 어제 제가 일찍 들어왔는데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서 황급히 나가시던데. 도연은 지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뭐, 청소하려고 그랬겠지. 근데 청소도구는 안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선생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멍한 표정으로 바꿨죠. 무슨 소리야? 뭘 일부러 한다는 거야? 치매 환자인 척 하시는 거요. 전 알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눈치챈 걸까요? 자신의 연기가 그렇게 어설펐나?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6달 동안 지켜봤잖아요. 할아버지는 책도 매일 읽으시고, 일기도 쓰시고, 신문도 꼼꼼히 보세요. 그런데 아드님이 오실 때만 갑자기 이름도 헷갈리고 전화기도 거꾸로 드시고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집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문을 닫고 창문도 확인한 후 지우에게 앉으라고 했죠. 자네 말이 맞네. 난 치매가 아니야. 그럼 왜? 내 자식들이 뭘 노리는지 알고 싶어서. 도연은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지우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기록해둔 현우와 이금순의 수상한 행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도장도 훔쳐가고, 약도 바꿔치기하고, 서류도 뒤지고. 이게 다 내 재산을 노리는 짓이야. 지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지.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죠. 자네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현우한테 가서 밀고 하면 돈이라도 받을 텐데. 지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제가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방을 내주셨잖아요. 보증금도 안 받으시고. 그때 자네가 불쌍해 보여서 그랬을 뿐이야. 그래도 은혜는 은혜예요. 그리고 전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처럼 느껴져요. 도연은 지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청년이 있다니. 자네만은 믿어도 되겠지? 지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줘. 그리고 현우나 이금순이 뭘 하는지 몰래 지켜봐주고. 알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금순이 출근한 것이었죠. 도연은 재빨리 일기장을 서랍에 넣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도 자연스럽게 일어났죠. 그럼 전 나가볼게요. 쉬세요, 할아버지. 지우가 나가자 이금순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 아, 그래. 도연은 순순히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금순이 보는 앞에서 입에 넣었죠. 물론 나중에 다시 뱉어낼 거지만.
점심 무렵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서류 몇 개만 확인해 주세요. 무슨 서류? 그냥 은행 관련 서류예요. 아버지 통장 정리하는 거. 도연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위임장이었죠. 자신의 모든 금융 거래를 현우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아버지가 은행 가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요. 그래야 하나? 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현우가 도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사라졌던 바로 그 인감 도장이었죠. 도연은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어디다 찍어? 여기요, 이 부분에. 도연은 일부러 엉뚱한 곳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막았죠.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요. 아, 그래. 잘 안 보여서. 결국 도연은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임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도연이 이미 다른 곳에 공증을 받아뒀으니까요. 현우가 돌아간 후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죠. 끝을 봐야지. 놈들이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그날 저녁 도연은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다발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죠. 언제 가져간 걸까요? 아마 이금순이 서재를 뒤질 때였을 겁니다. 도연은 남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는 가짜 서류들을 넣어뒀죠.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밤이 되자 도연은 일기장에 오늘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죠. 지우라는 청년을 얻은 건 뜻밖의 수확이다. 이제 나도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 놈들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제 곧 결전의 시간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가 오면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마주할 거라고.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서재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죠.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서재 안을 비추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온 도연은 서재 문 앞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안에서는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곧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찾았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였죠. 도연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다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금순이었죠. 낮에는 그렇게 공손하던 그녀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찾아봐야겠어요. 서두르세요. 노인네가 완전히 맛이 가기 전에 다 정리해야 해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노인네라니.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걸 듣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약은 제대로 먹이고 있어? 물론이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먹이고 있어요. 곧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좋아. 그때쯤 되면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도연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우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들렀죠. 할아버지,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새벽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도연은 지우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들려줬죠. 금고를 열었다고요? 응. 미끼로 넣어둔 가짜 서류들을 가져갔어. 진짜 서류는요? 다른 곳에 숨겨뒀지. 걱정 마.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죠. 근데 약 얘기가 걱정되네요. 무슨 약을 먹이는 건지. 나도 그게 궁금해. 오늘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자네는 일 가. 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이금순이 출근한 후 도연은 약을 먹는 척하다가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죠. 점심때가 되자 도연은 이금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겠소. 병원이요? 왜요? 요즘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아서. 이금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마 약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아, 그러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위험해요. 제가 꼭 같이 가야 해요. 도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금순이 따라오길 바랐죠. 그녀가 무슨 수작을 부릴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이금순이 먼저 나서서 접수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인데요. 요즘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왔어요. 간호사가 도연을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씁쓸했죠.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다니.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도연이 대답하려는데 이금순이 먼저 나섰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헛것도 자주 보신대요.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게 해주세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금순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죠. 어르신,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알고 싶소. 도연이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의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의사가 약을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이건 처방전과 다른 약인데요. 이금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약국에서 직접 받아온 건데. 이건 일반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 강한 수면 유도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간 약이에요. 처방전에 있는 치매 약과는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도연이 이금순을 돌아봤습니다. 왜 내게 이런 약을 먹인 거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이금순이 변명했지만 도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약을 장기 복용하면 정말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짓을. 괜찮소? 이제 알았으니 됐어. 병원을 나오자 이금순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그만하시오. 나도 피곤해. 도연은 이금순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놈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우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은 왜요? 도연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불안한 빛이 스쳤죠. 머리가 아파서. 아, 그러셨구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그 약을 절대 먹지 않을 거였죠. 저녁이 되자 현우가 이금순을 불러 뭔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었죠.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약이 바뀐 걸 알아채셨어요.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약을 꺼내서 의사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현우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정신이 너무 멀쩡하네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어떻게요? 더 강한 약으로 바꿔야겠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걸로. 곧 헛소리 시작할 겁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기를 켰어야 했는데. 아니, 괜찮았습니다. 지우가 안채에서 듣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식한테 훔침을 당해야 하나. 약까지 바꿔먹이다니.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반격을 시작해야겠다.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제 곧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어젯밤 현우와 이금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더 강한 약으로 바꾼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악랄해질 수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오라고 하자 지우는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죠. 어제 제가 녹음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죠. 언제부터 녹음을? 할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젯밤 대화도 다 들어있어요. 도연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우와 이금순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죠. 특히 약을 바꾸겠다는 부분이 또렷했습니다. 고맙네, 지우 청년.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어젯밤 현우와 이금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더 강한 약으로 바꾼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악랄해질 수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오라고 하자 지우는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죠. 어제 제가 녹음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죠. 언제부터 녹음을? 할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젯밤 대화도 다 들어있어요. 도연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우와 이금순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죠. 특히 약을 바꾸겠다는 부분이 또렷했습니다. 고맙네, 지우야. 이걸로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이금순이 도착한 것이었죠. 도연은 녹음기를 서랍에 넣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금순이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약을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바꾸셨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어제 병원에서 의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요? 또 약이 바뀌나? 네, 이게 더 효과가 좋대요. 이금순이 약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약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죠. 색깔도 모양도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도연은 약을 먹는 척하다가 다시 손수건에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지우의 방으로 갔죠. 이 약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네, 제 친구 중에 약사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오후가 되자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죠. 아버지,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특별한 얘기? 네,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대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요양원 얘기를 꺼내다니. 요양원? 난 아직 괜찮은데. 그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현우가 팸플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시설 사진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무엇일까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예요. 아버지가 만약 판단력이 떨어지시면 제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벌써 그런 걸 준비했어? 네, 혹시 모르니까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 읽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약서를 들이미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버지, 아, 미안.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도연은 일부러 손을 떨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낙서를 했죠. 아버지,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름 쓰는 곳에. 아, 그래. 도연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종이를 떨어뜨렸죠. 오늘은 힘드네. 내일 하자. 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네, 알겠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현우가 나간 후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계속해야 할까요? 저녁 무렵 지우가 약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약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장기 복용하면 실제로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 정도야? 네, 환각이나 망상도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대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군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아직이야. 놈들이 꼬리를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효자 소리도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도연은 옛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첫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모든 순간에 도연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진 이제 바보야. 이 집도 돈도 이제 내 거라고. 갑자기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놀라 밖을 내다봤죠. 현우가 전화 통화를 하며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요양원에 보낼 거니까. 그럼 집도 팔고 통장도 정리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 도연은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죠. 수정이, 걔는 신경 쓸 것 없어. 외국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알려주면 돼. 수정이는 도연의 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 자주 연락하지 못했죠. 현우는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도 다 준비해뒀어. 아버지가 치매라는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게 합법이야. 도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진 이제 바보야.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절대로 바보가 되지 않겠다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놈들과 싸우겠다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현우가 나타나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했죠. 도연은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현우의 전화 통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거실로 나가니 낯선 여자가 이금순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박지연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녀는 평소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아침부터 와 있었죠. 지연이 왔구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지연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그냥 그래. 애 아빠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지연이 이금순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냉소했죠. 며느리까지 한패였구나.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 이거 좀 보세요. 지연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이게 뭔데? 집 관리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어요. 집 관리? 네,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거요. 아버님이 깜빡하시면 큰일이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한 번도 세금이나 공과금을 밀린 적이 없었죠. 오히려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지우가 인사를 했지만 지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렸죠. 아버님, 저 사람은 누구예요? 안채에 새 들어 사는 청년이야. 아니, 왜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세요? 위험하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금순도 거들었죠.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위험해요. 도연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죠.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지우는 착한 아이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수도. 지연의 말에 도연은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작 재산을 노리는 건 너희들인데. 됐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금순과 함께 뭔가를 준비하는 모양이었죠. 도연은 슬그머니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 약은 제대로 먹이고 있죠? 네, 매일 3번씩 꼬박꼬박이요.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일주일 정도면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환각이나 망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까지 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쯤 의사한테 데려가서 치매 진단서 받아야겠네요. 이미 말해뒀어요. 돈만 주면 써준대요.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겠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떴죠. 오후가 되자 현우가 도착했습니다. 지연과 함께 서재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죠. 도연은 불안한 마음에 서재 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오늘 안에 서명 받아야 해.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계속 미루시면 어떡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필요하면 강제로라도. 조심해야 해. 저 새빵 사는 놈이 눈치채면 귀찮아져. 걱정 마. 곧 쫓아낼 거니까. 도연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조심해라. 너를 쫓아내려 한다. 잠시 후 지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조심할게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현, 현우, 지연, 그리고 이금순까지. 마치 화목한 가족 같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죠. 이들이 모두 자신을 노리는 하이에나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 생각해 보셨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요. 아, 그거. 내일 하자. 아버님,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지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 그렇게 화를 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아버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일은 꼭 하지. 현우와 지연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밤이 되자 도연은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진짜 서류들을 꺼냈죠. 통장, 집문서, 각종 증서들. 이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내가 늙긴 했어도 눈은 안 멀었다. 도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죠.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대여금고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죠.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아, 그래. 고맙네. 두 사람은 함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보니까 며느님까지. 괜찮아. 다 예상했던 일이야.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죠. 적어도 지우라는 진짜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지우야. 네. 내일부터 반격을 시작할 거야. 준비됐나? 지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것처럼 자신도 끝까지 빛을 잃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도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했죠. 지우가 함께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맙네. 일찍 일어나게 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지우의 낡은 경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은행은 9시에 문을 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죠. 도연은 근처 찻집에서 지우와 함께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증거도 충분한데.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런데 더 악랄해지기만 하잖아요. 그래. 이제는 나도 인정해야겠지. 놈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은행이 문을 열자 도연은 대여금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했죠. 이제 현우가 아무리 집을 뒤져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서재를 뒤지고 있었죠.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산책 갔다 왔네. 산책을 이렇게 일찍? 요즘 잠이 안 와서. 도연은 모르는 척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금고도 활짝 열려 있었죠. 뭘 찾는 거야? 아, 그냥 서류 정리 좀 하려고요. 현우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지연도 어색하게 웃었죠. 그래, 수고해라.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자마자 미소가 번졌죠. 놈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점심 무렵 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낯선 남자와 함께였죠. 아버지,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 네,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 좀 하려고요. 김 변호사라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의 눈빛에서 탐욕을 읽을 수 있었죠. 어르신,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아드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혹시 모르니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도연은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오. 재산 관리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아버지,
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다들 돌아가라. 현우와 변호사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현우가 이금순에게 뭔가 지시하는 게 들렸죠. 오늘 저녁에 그거 꼭 먹여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그들이 나간 후 지우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자. 뭔가 수상해. 좋아요. 제가 아는 조용한 식당이 있어요. 저녁 7시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금순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어르신,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약은요? 그것도 먹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그들이 주는 약은 절대 먹지 않았죠. 그날 밤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그리고 녹음 파일과 함께 변호사에게 맡겨두기로. 새벽 2시쯤 도연은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현우와 지연,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뭔가를 옮기고 있었죠. 조심해서 옮겨. 흔적 남으면 안 돼. 이게 다예요? 일단은. 나머지는 나중에. 도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들이 집안의 골동품과 그림들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연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걸 끝낼 거라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지우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죠. 강도연 씨의 모든 재산은.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장남 강현우는 재산 상속에서 제외한다. 장녀 강수정은.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외국에서 아이 키우느라 바쁘니까. 현금과 예금, 서울 아파트는 수정이에게 상속한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강지후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지후 씨가 어떤 관계이신지. 가족 같은 청년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도연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바라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알고 있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거지. 내가 떠난 뒤엔 이 집을 자네가 지켜줬으면 해. 세상 일이란 게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결국 좋은 일이 오게 되어 있거든. 자네는 그걸 보여줬으니 끝까지 그 마음 잃지 말게.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도연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지후야. 네. 내일 가족 모임을 할 거야. 자네도 모이게.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유언장을 공개할 거야. 수정이한테도 연락했어. 외국에서 화상통화로 참석하기로 했지.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장녀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빨리 알려줘야 해. 수정이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변호사도 함께 올 거니까.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명징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어. 유언장 공개를 위한 가족 모임 당일, 도연의 집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외국에 있는 수정이의 얼굴이 보였죠.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어떠세요? 수정이가 화면 너머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5살짜리 손자가 함께 있었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애 키우느라 바쁘지? 네, 정신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 모임이라니. 무슨 일이세요? 현우와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금순도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도연이 초대한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도연 옆에 조용히 서 있었죠. 아버지, 변호사님은 왜?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할 거야. 내 유언장을 공개하려고. 유언장이요?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 속 수정이도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들어봐. 난 치매가 아니야. 도연의 첫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몰래 물건을 빼돌린 것도.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에 현우와 지연이 골동품을 훔쳐 나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건 변명하지 마라. 녹음 파일도 있어. 지우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현우와 이금순이 약을 바꾸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대화가 모두 담겨 있었죠. 화면 속 수정이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수정아, 내 오빠는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앉아라.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유언장을 공개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 씨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남 강현우는 재산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이유는 배임, 절도, 약물 조작 등의 범죄 행위 때문입니다. 현우와 지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장녀 강수정에게는 현금과 예금 대부분을 상속합니다. 강수정은 이 모든 일을 몰랐고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화면 속 수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강지후에게 상속합니다. 모두가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말도 안 돼. 왜 남한테? 지우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야.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도연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치매인 척할 때도 눈치채고 도와줬어. 너희가 약을 바꿔치기 할 때도 막아줬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아줬지.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정말 아무것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치매라서.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도 있어.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였죠. 그리고 너희가 조작하려 했던 의사도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돈 받고 가짜 진단서 써주려 했던 그 의사 말이야. 이금순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했지만 박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이금순 씨도 공범이니 같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전 그냥 시킨 대로. 그것도 범죄예요. 수정이가 화면 너머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뵀어야 했는데.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이 키우느라 바빴잖아. 도연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현우야,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니까 감옥에 가는 건 막아주마.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을 닫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다 오늘로 이 집과는 인연을 끊어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금수는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박 변호사가 미리 신고해둔 상태였습니다. 수정아, 내 아버지. 내가 한국에 올 때까지 이 집은 지우가 잘 관리할 거야. 언제든 놀러와. 손자도 데리고. 네, 꼭 갈게요. 가족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현우와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고 이금수는 경찰과 함께 갔죠. 저녁이 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과 지우만 남았죠.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오히려 시원해. 도연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의 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죠. 저 나무도 잎을 다 떨어뜨렸구나.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날 거야. 네, 그럴 거예요. 지후야. 네. 이 집 좀 수리해야겠어. 너무 낡았지? 지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리야 뭐. 우리 둘이 천천히 해보죠. 도연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바로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은 기억보다 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걸 도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죠. 옆방에서는 지우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치매라 믿었지. 바보라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의 마지막 독백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자 진정한 가족을 찾은 노인의 평화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